네,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잦은 사퇴에 이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으로 이번 논란이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모습을 함께 봤고 여기서 이제 임시 귀국을 한 거는 방산협의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귀국 장면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법조문부터 제가 하나 소개하면 출국 금지. 예. 출국 금지가 이제 그 법에 보면 이제 형사 재판에 기소가 되어 계속 중이면 출국 금지가 가능해요. 재판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의자 고소만 당한 이종섭은 피의자죠. 이런 경우는 이게 다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이제 고소는 워낙 평소에 우리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무나 이번처럼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막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그냥 피해자일 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처가 여러 번 소환했는데 불응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공수처는 이제 처장, 차장, 일부장이 다 공석이에요. 예. 수사도 안 됐고 수사가 이제 거의 다 기초 수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종섭 장관이 꼭 필요하고 불렀는데 안 온다. 아니면 이럴 때 도피 의료가 있다. 이럴 때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출국 금지부터 덜컹해놓고 그 다음부터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연장. 이거는 명백하게 법에 반하는 공수처의 저는 과잉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워낙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뭐 도주를 갔니 뭐 이게 빼돌리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하니 여론이 또 일부 그 동조하는 여론이 일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스스로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빨리 하시오. 이미 변호사 통해서 요청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처가 수사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준비 안 돼서 대사님 나가십시오. 다음에 필요하면 소환하겠습니다. 공처가 밝히든지 이제는 이제 공처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수처의 소환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네. 바로 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로 바뀐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바로 오긴 했으나 뭐 기본적으로 당에서 하도 후보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 며칠 사이에 뭐 10%가 빠졌는지 15%가 빠졌는지 내일 모레 이제 총선을 시작해야 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서나 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유권자들의 손이 차갑거든요. 그걸 바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장관 대사께서 돌아오실 때 견책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회의 참석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 야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사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외교부에? 진짜 호주 대사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고사당한지 뻔히 아는 고사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국방부에 있는 장관을 대사로 그렇게 내보냈어야 되느냐 문제예요.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대사감이 없어서 고소당한 사람을 내보냈어야 되냐. 그리고 당당하게 좀 나가죠. 왜 미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마치 도망치듯이 나간 걸 또 이 기자들한테 들킵니까? 그래 놓고 뭐 공수처가 과다 안 하다. 왜 문제 없는 사람 대사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얘기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예요. 귀국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부분은 예. 이거 전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조사받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인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여기 조국 장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하자면 피해자지만 예컨대 아직까지 최종심이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과 권한입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잦은 귀국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야당이 사퇴를 해라는데 그러면 이게 고소당했다고 사퇴할 것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퇴하세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조국 대표는 이게 왜 사퇴 안 합니까? 그 2심에서 실형은 피고인 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분들 본인들은 이재명 조국을 사퇴 안 하면서 민주당이 고소한 게 한두 건입니까? 정치적 고소가? 우리 툭하면 고소하잖아요, 우리나라요. 그럼 이게 고소당했다고 제가 보기에 아무 혐의도 없는데 고소당했다고 다 사퇴하라? 이게 말이 되는 정치적 공세냐고요. 그럼 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퇴 안 하고 피고인들이 지금 정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이제 대사 임명은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유능한 영어도에 능통하면서 유능하면서 실제 그 능력도 있고 또 호주하고는 이 방위 산업이나 적임자다 보니까 보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걸 야당이 왜 왈가왈부합니까? 이종섭은 지금 무죄입니다. 본인들이 입에 달고 있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이야. 우리 이재명도 무죄야. 조국도 무죄야. 뭐 송영길, 황운하도 무죄야. 이종섭만 유죄입니까? 이종섭만 지금 유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퇴를 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정치 공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유죄 무죄. 물론 뭐 재판관이 하죠. 최종적으로 감옥에 갈 수 있죠.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대사 임명을 할 수 없냐. 왜 호주의 교민들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대사 임명을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언론들이 한국의 피의자가 대사로 왔다는 그런 방송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그 대통령이 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충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자기가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그 후보자 같으면 국민들이 돈을 뭐랄까 유권자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국민들이 심판할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호주 교민은요. 제가 근데 저한테도 카톡이 단체 카톡이 많아요. 물론 근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좌파 성향의 호주 교민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보수 우파 쪽의 교민도 있어요. 반대하는 교민도 몇 명 있었죠. 근데 이종섭 환영하고 이런 이제 교민도 많다는 거 저한테 이게 많이 있습니다. 몇천 명 증거가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민도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공수처가 좀 빨리 수사를 좀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공수처가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뭐 보세요? 손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수사 인력도 없어요. 사실은 위에 결정자도 없는 상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빨리빨리 해도 되지만 또 우리 그 대사가 하는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송영길 그 전 대표에 대한 비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좀 빨리 수사해달라고. 사실은 수사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이종섭 대사한테, 이종섭 전 장관한테 수사에 대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피의자가 또 고소당한 사람이 빨리 수사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들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도 협조해달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지금 아까 처장, 차장, 일부장 예. 전부 게 공석이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덜컥 출근부터 하느냐고요. 수사를 좀 다 해나가면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종섭 장관 오라고 해가서 안 오거나 또는 이제 그냥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출금해도 되잖아요. 원래 출금은 3개월이 원칙이에요. 3개월. 수사가 3개월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러면 수사를 안 하면서 무한정 못 나가게 우리 김영주 의원님 그냥 고소 제가 했다 해서 무한정 출금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제 말은 이게 공처가 수사 능력도 없고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덜컥 출금부 대놓고 계속 연장을 해온 이 공처의 행태부터 제가 비판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저는 따라서 이제 그 공처부터 정상화되어야 정상적인 수사가 된다. 그전에는 이게 빨리 출금 푸는 게 원칙이 맞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이 과정이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지금 정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섭 대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체류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좀 입장을 내놓은 다음에 체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질까요? 아니면 언제 다시 출국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지금 이 공처에 계속 그 변호사 통해서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송영길 대표 때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저는 공처가 지금 이게 수사 이미 4시간을 또 받고 나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해봤자 별로 이게 실익 있는 수사가 안 나올 겁니다. 결과물이. 그렇다면 이게 깨끗하게 저는 지금 출금 풀려 있으니
일단은 이제 그 총선까지는 있어야죠. 그래도 또 야당이 또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는 회의도 있고 수사를 촉구하면 있다가 총선 끝났는데 공천을 계속 안 하고 자기들이 못하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호주 나가 일을 해야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라도 공천가 준비가 되면 부르면 이게 하루면 오잖아요. 이런 절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왔어요. 근데 또 나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데 하자가 없는 분이 없습니까? 꼭 이러한 뭐 공수처를 비판하고 그렇게 출금 조치를 풀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선택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어떤 필터링 과정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훌륭해요. 뭐 하자 없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탁월한 그야말로 야전에 맞지 않는 안에서만 일했던 엘리트 군인이에요. 맞아요. 외교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총선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이 그러한 그 장관의 어떤 호주 대사 임명이 적절했냐.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에서도 난리를 쳐서 빨리 불려드리는 건 사실인 거 아닙니까? 예, 추후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당정 갈등 2차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황상무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의 이제 자진 사퇴 그리고 이종섭 주대사의 귀국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당정 갈등이 사실상 봉합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저는 거의 이제 해소됐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람이든 누구나 이게 갈등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게 더 전화위복으로 더 이제 그 생산적 창조적으로 갈등을 해소해서 오히려 이게 비온 데에 땅이 굳듯이 더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저는 이번에 이종섭 이분도 이제 해결됐다 보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진짜 이제 억울합니다. 이분이요. 이런 가짜 뉴스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옛날 정권에서는 핵칼 테러도 있었고 또 이제 세무조사도 있었고 뭐 사주 구속도 있었고 옛날 정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은 언론사에 대해서 전혀 압력이나 해요 안 합니다. 이 발언을요. 딱 앞에 때가 핵칼 테러. 요것만 딱 떼나니까 마치 핵칼 가지고 MBC 기자 협박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인데 진짜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퇴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저는 갈등이 해소됐다 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갈등이 이제 비례가 있었거든요. 비례도 이제 어제 뭐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뭐 완전히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서로 이제 지금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갈등은 거의 해소됐다.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등록 아닙니까? 예. 이제는 이제 운명 공동체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이 원팀으로 앞으로 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자기네들끼리 해소됐다 그러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해소 안 됐으면 해소 안 된 거죠. 후보자들이 어제 저녁 지나서 오늘 해소됐다고 해서 다시 거리로 나갔을 때 그러면 따뜻한 손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장관 들어왔다. 그로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일부 비례대표 부분 조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정 자체도 사실은 감동이 없는 조정이에요. 이제 그리고 여전히 어떤 그 양측 간의 입장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갈등이 남아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서는 좀 의견을 달리 해주셨는데 이 비례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좀 오전 사이에 뭔가 좀 봉합되는 국면인가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뭐지? 저녁에 갑자기 또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두 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근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비례에 관여하거나 네.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철규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 오랜 측근이고 전직 사무총장이고 무엇보다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분이 훌륭한 인재를 많이 영입했으니까 어느 정도 또 비례는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도 상당히 충정해서 놓은 이런 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또 이제 본인들도 영입한 인사가 있는 거고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충돌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충돌을 어떻게 조금씩 양보해서 푸느냐. 그 점에서 저는 가장 제가 이제 비판했던 거는 두 가지였거든요. 호남이 빠진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조배숙 의원이 호남 사선 중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그 당뇨 고생하신 분들이 없었다. 이분도 이제 그 아마 경북 부지사 이다리 이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그 양측이 타협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게 100%에 서로 만족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이제 그 선거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 비례 갈등이 국민의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게 위성정당에서 시민사회 목소리가 여러 번 바뀌고 임태훈 막 논란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 그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김철근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양양자원 예. 탈당까지 이런 논란이 있었죠. 뭐 탈당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탈당 의사 논란까지 자기는 그 명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 예. 이랬죠. 그래서 어느 당마다 있는 갈등이다. 이 정도면 이게 저는 국민의힘은 4년 전이나 다른 야당과 비교해보면 이게 이 정도는 약한 갈등으로 봐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실제로 보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솔직하게 드러낸 거죠. 용산에 혹은 자기 주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몫을 반영해달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자기 몫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광주시당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입니까? 경찰 수사관이에요.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 배려해달라. 그리고 보수 유튜브 민영삼 이런 분들 분명히 그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몇몇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인업을 했을 때 특정 지역이 빠진 게 없냐. 또 혹은 지금 얘기했던 뭐 빨리 사퇴는 시켰습니다만은 무슨 골프 젖대 받은 사람이 없냐. 뭐 횡령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없냐.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보수 패널조차도. 그런데 새로 바뀐 사람들 저는 솔직히 조배숙 의원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저런 분 비례 줄 것 같으면 저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에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조배숙이라는 사람 같이 정치한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호남으로 더 서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차라리 주려면 전라북도에서 젊은 청년을 주세요.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 단체 대표를 달라니까. 비례대표를 왜 만듭니까? 오래된 다선원 중에서 정말 별로 우리가 좋은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은 호남이라고 전북이라고 주는 그런 비례대표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절충점을 만들기는 했으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경북도지사, 부지사가 당뇨입니까? 당 사무처에서 일했던 국장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주분들의 좀 더 나은 대안이 없었을까? 물론 시기가 촉박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별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예, 여당 상황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로써 총선이 꼭 20일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고 여야 모두 후보자를 낸 상황을 살펴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254곳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TK와 단일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 246곳에서 후보를 냈거든요. 네. 여야 대진표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디가 웃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솔직히 박빙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아주 강세였다가 또 한 10% 꺼지고 있고요.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선거를 해보면요. 선거 기간 동안에도 바람이 2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런 형태라면 솔직히 다시 한번 한동훈의 효과가 빠지면서 윤석열 심판론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앞선 박빙 형태다, 지역구.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뺏기고 민주당이 오는 비례투표도 절반밖에 못 갖고 간다 그러면 비례의석은 한 3대1로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뭐 17석, 18석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전체 선거 전체 기반 흐름이 그렇게 본다면 그 23석이 50% 얻었을 텐데 저는 20% 정도
그러니까 2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약간 진다고 보면 그런다면 민주당은 사실은 7, 8석밖에 못 얻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13석 정도 되는데 수도권이나 지역구에서는 한 말하자면 15석이나 20석 압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민주당이 좀 토탈리 전체적으로는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선거 기간 바람이 2번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약간 우세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측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달려보는 게 크게 바람을 보면요. 일단 강서구 이제 보궐선거부터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었어요. 국민의힘이 악정고투였어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세가지고 오히려 이제 희망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1등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왔죠. 초기에. 그게 두 번째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힘이 공천하면서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공천 파동, 그다음에 가짜뉴스지만 이종섭, 황상무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또 이제 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세 번째 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바람은 다시 국민의힘이 아마 저는 기선을 제압할 걸로 봐요. 왜냐? 지금 이게 민주당이 오만합니다. 양문석을 그대로 안고 간다? 안고 가세요 그냥. 양문석, 막말. 우리 국민의힘은 다 정리했잖아요. 그다음에 조수진 변호사, 박용진을 그렇게 몇 번에 걸쳐 죽이고 조롱하고 죽은 사람까지 조롱했잖아요. 근데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 주로 가해자 남성을 변호한 게 한두 건입니까? 그게 노잖아요. 그 변호 다 노지 않습니까? 그대로 조수진 변호사 안고 갈 겁니까? 그리고 공천에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가 5명, 그 다음에 특보 중에 6명, 이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 앞으로 비상대권, 징계권까지 모든 걸 이재명 대표가 준대. 제가 보기 북한 노동당이 근접할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가 된 거의 저는 모든 권한을 이재명 당으로 갖고 공천도 그래 됐지 않습니까? 발언이 수위가 좀 센지 안 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이제 공천에서 계속의 국민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본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게 조금 민주당보다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면서 바람이 그래서 일당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 바람이겠죠. 바람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야 대표들도 굉장히 이제 수도권을 돌면서 다양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 좀 함께 듣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주를 막을 세력은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수 범죄로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죠. 그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국회로 떵떵거리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850원 내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다수에게 도움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 금방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주겠습니까? 예, 발언의 강도가 날로 좀 세지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수도권을 돌면서 또 전국을 돌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초기에 바람을 세게 불었죠. 또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커플링이 혼자만 인기가 있지 당이 인기 없다. 그런데 사실은 당도 같이 인기가 이런 건 사실인데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한두 번의 그 대통령실이 사고 치면서 그걸 커버하는 과정에서 또 비례대표 막바지 하면서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워딩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 시장에 가는데 시장 물가가 손님도 안 도고 시장 물가 어려운데 계속 민주당 나쁜 놈이다, 범죄당이다. 그게 국민들은 압니다. 그런 줄 아는데 오죽하면 그 민주당을 당신의 당보다 더 지지하겠냐. 그 부분에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이재명 대표 이번 어쨌든 소비가 물가가 사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적으로 범죄자, 586 운동권 그런 거 말고 밥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밥 얘기는 왜 안 하냐 이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예. 대표가 뭐 무식한 양반들에게 뭐 소비 성송하면서 이게 돈 퍼주는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요. 경제학계에서 인정 못 받는 이론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소득 주도 성장. 그냥 이게 월급 올려주면 경제가 막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 이게 저도 행시 국제통상직 경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론 경제학자에 처음 봐요. 그냥 막 월급 막 올려주면 최저임금하고 경제가 잘 되면 그럼 지상천국이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인정 못 받는 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입니다. 뭐 국민한테 기본 소득 막 똑같이 퍼주고 기본 주택 퍼주고 기본 뭐 교통 기본 용도 다 무상 퍼주면요. 그게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면 지상천국이죠. 본인부터 되돌아봐야지 아무나 아니, 무식한 그렇게 경제적 양반들에 이론을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 왜 물가가 이렇습니까? 사과 하나가 몇천원, 10,000원이 되는 시대를 왜 만듭니까? 그렇게 잘났으면. 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 안정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게 올바른 이론이든 아니든 간에 코로나를 극복할 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 문제 해결적 여유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당 대표들의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요. 뭐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둘의 정권 심판에 대한 협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협력으로 못 가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총선이 끝나는 날, 뭐 저도 이제 연합뉴스 개표 방송 나오는데 만약 개표 방송 하다가 어느 당이 몇 석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가 당일날 나오겠죠? 지역구는 문제 없죠. 근데 비례 중에 일단 진보당, 새진보연합 다 빼고 저는 시민사회 내석도 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그럼 이게 총 합쳐서 뭐 130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당이 뭐 10몇 석이다. 이렇게 되면 승패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일당이 뺏기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비를 뺏어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더 나아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분 다 물론 뭐 저는 대선 다음 출마 어렵다 봐요. 두 분 다 저는 교도소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치를 한다면 누가 과연 야권의 리더인가. 이게 경쟁관계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인가 이재명인가. 다음에 대선 후보 야권 누군가. 결국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 안 간다면 물론. 저는 감옥에 둘 다 출마 못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두 분이 지금은 처음에는 협조했지만 지금 이게 몰빵 이야기 하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아마 계속 비례도 우리 달라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제 생각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피크 같아요. 피크. 지금 이게 거의 뭐 앞지르는 것도 있고 피크인데 네. 조금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상 투표장 가면 그래도 이게 민주당 아닌가.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아마 비례 2당은 하지 않을까. 조국 혁신당이 3당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뭔가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 견제를 하면서 차별화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차별화의 지점이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정책적 차별을 하려니까 너무 중도와 달라지는 모습이고 예. 사실은 그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강도는 조국 혁신당이 더 센데 그렇죠. 더 그 국민들은 그게 더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흡입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친노 친문들의 입장이 좀 애매해졌지 않습니까? 너무 이재명 사당화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친노 친문이 많이 다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특히 그분들이 사실 고향들이 다 연고가 다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의 수도권 유권자들도 조금 애매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적잖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조차도 저는 뭐 본인은 덕담 차원이라고 하지만 명예 뭐 당원이라도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정청래 최고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큰 강에서 같이 만나자 해놓고 자기 말은 싹 빼고 박지원 원장 말은 공천 받은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얘기.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조국 혁신당이 잘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드러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싸우든 합당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어떤 경쟁 관계 또 협력 관계가 될 것 같고 사실은 반윤 연대의 한 틀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은 민주당 비례연합이 잘 안 되기를 바랄 거예요. 왜? 자기 표들이 다 진보당의 그
원에 진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최소한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강 정책이라든지 가치로 봤을 때 미군 철수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친북적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도 마냥 좋아하고 동의할 수는 없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과거에 이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블로그에 홍보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일부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더 웃긴 거죠. 그 서대문의 성치훈 후보는 당장 그냥 한 줄로 여성단체에서 뭐 얘기한 것으로 바로 바꿔버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더 센 그 시민단체에서의 어떤 그 얘기들에 대해서도 꼼짝도 안 합니다. 뭐 처음부터 그것은 박용진 의원 찍어내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명하는 거고 전해철 의원 찍어내기를 위해서 양문석 후보를 냈다는 것이고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것을 뭐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비판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오만함이 생깁니까? 윤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그런 오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 부분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죠. 일단 개혁신당에서 비례 순번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두고 지금 당 내홍 가능성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뭐 사실은 개혁신당 자체는 1차적으로 빅텐트를 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파이가 줄어지는 상태였고 최근에는 뭐 이준석 대표조차도 화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본인 스스로 지역구 출마에 또 2등을 겨우 할까 뭐 그런 정도다 보니까 당이 어렵사리 조국 혁신당이 생기면서 자기 파이 비례대표도 뭐 2-3명 정도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와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과정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투표를 통한다든지 그런데 투명성을 통해서 이럴수록 공정하게 그 자리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서로 간에 세대결로 간다 그러면 뭐 먹을 것도 없는 밥상에 됐대고 이제 밥상을 뒤집어 엎는 꼴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그런 꼴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 부분 좀 앞으로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 개혁신당이 저는 이제 그 산산조각 날 걸로 봐요. 산산조각.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념이나 철학으로 이게 뭉친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비례 잘 되면 나도 배지 한번 달아볼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어서는 비전이 없으니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저는요 그 김용남 변호사 있죠. 그분도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인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박문규 어려우니까 거래 갔는데 비례를 신청했는데 안 주니까 본인도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자기도 이제 저는 탈당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그 천하람 이기인입니다. 이분들은 젊은 출마했던 천하람은 바보 노무현처럼 호남에서 출마했던 대구 출신인데요. 근데 그렇게 순천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비례 2번으로 가버린다? 이게 젊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했습니까? 천하람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의원에다가 사퇴한 이기인 이분도 6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이분도 그 젊은 정치인이 출마를 해서 심판받을 생각을 해야지 비례 뺐지? 저는 이런 식으로 뺐지만 노리고 모이던 사람들이 자기 순번이 안 되니까 탈당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김철건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은 이준석 대표의 사법 리스크 7억의 각서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